네, 안녕하세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공성현입니다. 제 목소리가 크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에서 분과를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분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공유 드리고 실제 분과별로 운영하기 전에 이 분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분과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지 등등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뭐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상 오프라인 진행보다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자리는 우선 줌으로 이렇게 분과에 대한 소개를 드리지만 이 내용을 변환시켜서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회원사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소식들을 접할 수 있게끔 변환시켜서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분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뭐 줌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분과의 활동 방향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엑셀러레이터 협회는 창업 기획자들, 그러니까 등록된 창업 기획자들의 모임 사단법인이죠. 중기부에 정식 등록을 받아서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협회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 분과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좀 스터디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활동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분과의 좀 필요성이 분과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분과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고 좀 더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의 분과 운영 목적입니다. 창업기획자를 대표하는 대표단체죠. 명실상부 저희가 창업기획자 산업에서 대표적인 단체로서 공동의 이익과 번영, 이런 번영을 목적으로 업계의 정보와 이슈를 수집 분석하고 공통의 아젠다를 탐색,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보다 나은 초기 창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분과 운영이라 하면 여러 주제들을 한 번에 저희가 소화한다기보단 특정 주제별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묶어서 좀 특별하게 그리고 그리고 좀 서로의 생각들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아젠다를 모으는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를 기획했습니다. 우선 분과 운영의 목적에서 이제 초기 창업 투자 생태계의 협회 존재 이유 자체가 협회란 이런 분과들을 운영하고 분과에서 나온 주제들을 만인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게 이슈화되고 제한이 되어서 산업에 좀 변화가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협회의 존재 이유고요. 그리고 대정부를 대항해서 이런 전문성 있는 주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정부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와 최신의 지식을 수집하고 그리고 연구 분석해서 공유해주는 역할로도 분과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분과는 공동의 이익 창출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영역을 분과에서 스터디를 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 창출과 번영에도 분과의 활동이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분과 한 6곳 정도의 분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기획자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분과, 그리고 창업기획자 투자 선진화 분과, 창업기획자의 보육 선진화 분과, 그리고 창업기획자 인재 육성 분과, 그리고 교류와 연대 협력 분과, 오픈 이노베이션 분과로 6개의 분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각 분과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분과의 주제들은 협회의 사무국에서 우선 발제를 했고 여러 임원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6가지의 영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각 영역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게 주 목적이긴 하지만 이 주제들에 각 분과별로 많이 사람이 모이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꼭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분과를 구성한 거고요. 이후에 분과 운영을 하면서 주제의 통합이 필요하다 혹은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 등등의 제한이 있을 경우 그 분과의 주제가 좀 추가된다거나 혹은 좀 통합이 돼서 간소하게 가는 그런 형태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과의 첫 번째 분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획자 정책 제도 개선 분과입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아무래도 벤처투자촉진법, 또한 벤처투자촉진법과 관련된 벤처진흥 관련 유관 법령 등등에서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의 업무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창업투자 전문 회사로 벤처투자촉진법에 등록이 됐습니다. 다만 그 창업투자 전문 회사,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의 법을 컨트롤 CV해서 창업기획자 법령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우리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의 창업 발굴, 기획, 투자, 성장, 보육 등등의 전문 활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재 제도적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비상장 투자 생태계가 확대되고 촉진되기 위해서 창업기획자의 제도 혹은 초기 창업 투자의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1분과 창업기획자 정책제도 개선 분과에서 좀 면밀히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서 개선할 만한 것들을 던지는 그런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다뤄질 아젠다를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구시대적 투자 제한 조건이죠. 창업 3년 미만 투자해라라는 거. 창업을 연수로 이렇게 잘라서 투자의 의무 여부를 부여하는 게 참 옛날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만으로 창업 생태계를 정의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준 자체를 연식으로 따졌을 때 가장 좀 이런 그 논란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런 3년 미만을 초기 기업을 정의할 때 투자 조건으로 보기보다 좀 더 새로운 조건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누적 투자 금액이라든가 혹은 기업 가치라든가 등등의 좀 다른 다양한 조건들이 이 투자 조건에 창업 3년 미만보다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그런 좀 고려해야 될 다른 투자 조건을 봐야 조건으로 생각해야 되는 영역으로 이 창업 분과에서 1분과에서 그런 것들 좀 탐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창업기획자의 경영 안정성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그 벤처투자촉진법에 창업기획자는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특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특히 그게 그 자본 잠식률이겠죠. 근데 창업기획자가 최소 자본금으로 운영할 때 이런 자본 잠식률이라는 기준 자체가 경영 안정화를 기준 잡아서 얘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실적 기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실상 현실에서는 어떤지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 잠식률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는 100% 미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가 그러면 가장 현실적이냐 등등을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창업기획자의 모태펀드 내에서의 영향력은 현재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창업투자회사, 벤처 캐피탈로 정의되는 모태펀드가 그 중에 10% 채 안 되는 비율이 이제 창업기획자를 위한 초기 창업 분야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그 관리 주체, GP로서 선정될 수 있는 기준도 현재의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기준으로 회수율과 회수 그 금액 등등의 이력으로만 관리되고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갓 이 생태계에 들어온 창업기획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만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업기획자를 위한 펀드도 확대돼야 되고 창업기획자의 운영 여력을 좀 판단할 수 있는 혹은 전문성을 기반한 이 관리 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의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1분과에서 면밀히 좀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행위 제한 조건들은 그 벤처 캐피탈의 그 투자 행위 제한 조건들을 정의할 때 나왔던 정의들을 우리가 따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실적인 창업기획자 활동과 좀 위배되거나 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창업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창업기획자가 수익 목적이나 이자 수익 목적이 아닌 긴급히 창업자가 필요할 경우 일부 아주 소량의 자금을 대출해 준다든가 혹은 그 보통주나 우선주 투자가 아닌 프로젝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대주주의 경영 참여형 기획 투자, 특히 이제
이 컴퍼니 빌딩 형식의 기획 투자 같은 경우는 경영 참여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서의 대주주 참여 조건 등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같이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무 투자 조건이 등록 3년 내에 한 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창업 기획자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단 한 건의 투자만 했을 때 이건 뭐 투자 의무를 다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에게 정당한 창업 기획자로서 업무를 하고 있느냐를 반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년에 한 건을 한다든가 혹은 얼마 이상을 한다든가 등등의 조금 더 타이트한 우리의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자와 보육을 동시에 함으로써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의무 보육이나 의무 배치 운영에 대한 조건은 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을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불만 사항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창업 기획자로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젠다를 마땅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 또한 같이 이 1분과의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분과 창업기획자 정책 및 제도 개선 분과는 저희 협회의 부회장이신 킹고스프링의 정진동 대표께서 분과장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정진동 부회장님과 함께 첫 번째 6월 중에 분과 미팅을, 분과 회의를 한번 가지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런 아젠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도출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과입니다. 2분과는 투자 선진화 분과입니다. 앞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과를 만들었다 하면 이제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이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이고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발굴하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업투자 생태계에서 엑셀러레이터는 여전히 공공과 민간의 중간 어느 위치쯤에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기반해서 기획과 발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투자나 비즈니스의 입장에선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생존의 환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 주체이지만 투자 비즈니스 모델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벤처 투자자로서 정당한 위치를 인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냐라고 하는데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 생태계에서 신뢰받는 창업 기획자 그리고 초기 투자자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투자라는 이 행위 자체를 하나의 툴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신뢰성이나 혹은 그 신의성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창업기획자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업계에 중요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 이 투자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2분과에서 좀 정의도 하고 하나씩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뽑아본 몇 가지 아젠다 말씀드리자면 개인 투자자 전성시대입니다. 바야흐로 비상장 부분에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이제 투자 채널들, 재테크 채널들에서 이 비상장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도입된 개인 투자조합의 출자자의 세제 혜택은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조세의 관점에서 그 꾸준히 그러니까 좀 더 과감히 확대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은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투자 영역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 투자조합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 분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하고 배경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투자업계 투자 주체들 간의 신뢰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창업 기획자,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투자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의 투자를 받아줄 수 있는 후속 투자자가 우리의 비즈니스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는 창업 기획자에 대한 신뢰도가 아무래도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들과의 협력 방안을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로 구상을 하고 제안해 볼 수 있는 게 이 2분과에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기획자의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 발굴이나 공동 투자, 크라우드 펀딩형 클럽 딜, 후속 투자 연계나 클럽 세컨더리, 프로젝트 투자 등등 창업기획자로서 투자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이
그 좀 기획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개별적으로는 우리 창업기획자들, 회원사들이 뭐 하나하나 소소하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드러내놓고 혹은 조금 괜찮은 모델로서 그려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협회가 나서서 분과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투자 촉진 활동들, 투자를 기반한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좀 기획하고 제안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젠다는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창업기획자는 아무래도 중기부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활동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기획자가 만드는 개인투자조합은 그 자체로서 공공성이나 공인성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LP들의 창업 그 개인투자조합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오롯이 개인 LP의 피해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손실 보전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나 공제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개인투자조합은 그냥 그 개인의 투자 영역이다라는 걸로 치부해서 어떠한 법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들이 운영하는 개인투자조합이 실패한다고 해서 혹은 투자조합의 손실이 100% 그냥 손실되고 다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해서 어디에 도움을 구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에서야 뭐 야 너네들이 그 선택한 몫이니 당연히 너네 책임이야라고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터질 겁니다. 특히 창업기획자 같은 경우는 중기부가 등록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리스크에서는 안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개인투자조합 손실보전 공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업기획자들, 우리 회원사들이 그 투자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때 청산 시점에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제 형태의 사업을 구상을 해서 최소한 LP들이 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 영원의 종이 쪼가리만 받아가지는 않으시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획자 투자 선진화 분과는 저희가 가장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그 창업 투자 주체들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뭐 벤처 캐피털과의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기관들과의 투자 관점에서의 협력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분과의 투자 선진화 분과는 현재 벤처필드의 이은혜 이사님께서 분과장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다. 자, 3분과 보육 선진화 분과입니다. 이 분과에서는 엑셀러레이터의 보육을 전문화시키고 배치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거나 개별적으로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여러 리소스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뭐 제도화하고 그리고 체계화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엑셀러레이터가 그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투자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투자와 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의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보육의 선진화 또한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획자로서 여러 360여 개나 되는, 오늘자 371개더라고요. 370여 개나 되는 창업기획자들이 활동하는데 투자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뭐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주체가 우리다라고 얘기는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육이나 배치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의 주체이면서도 전문적인 보육과 배치 활동을 하는 주체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성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배치 프로그램이 어느덧 공공 영역의 용역 사업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 사업이 아니고서야 배치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재원 확보나 혹은 배치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라는 사실일 건데요. 그 실상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기본은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걸 토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 어느 정도 유료화된 그리고 그 안에 그 어떤 그 굉장히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시작을 했겠죠. 우리나라도 배치 프로그램의 유료화,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자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이 배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공공의 영역이 크다 보니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창업 정책 사업이 주이다 보니 용역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민간의 창업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창업 생태계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 배치의 어떤 전문화 그리고 배치의 그 유료화 등등을 고민해야 될 시기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배치 활동이 보다 전문적일 수 있게끔 그 체계화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 분과를 통해서 배치나 보육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구상을 하고 투자기업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러 외부의 전문 자원들을 수집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고민 좀 집중을 할까 합니다. 특히 이 보육 섬진화 분과에서는 공동의 배치 프로그램, 같이 이 전문 자원들을 엮어내서 시너지를 만들고 그 시너지를 바탕으로 좋은 기업과 투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운영을 하게끔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공동 투자형 배치라든가 전문 역량 협력형 배치, 그리고 자매형 배치. 자매형 배치는 이제 현재 아주 잘 나가는 엑셀러레이터와 갓 이제 산업에 진입한 엑셀러레이터, 두 엑셀러레이터를 묶어서 서로의 역량들을 공유하고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자매형 배치 프로그램 등등을 파일럿으로 한번 기획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치의 운영 성과들을 수집을 해서 엑셀러레이터의 투자 기능 외에 엑셀러레이터가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고요. 국내외 특히 글로벌의 이 엑셀러레이터들이 어떻게 배치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꾸준히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배치 모델의 사례들을 발굴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선진화 분과의 분과장은 NP15 파트너스의 허재 대표님께서 분과장으로서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다. 4분과는 이제 창업 기획자 인재 육성 분과입니다. 엑셀러레이터의 산업 전문 인력을 정의하고 성장 체계를 확립 그리고 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 방안, 정책적 제도 등등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인재 육성 분과를 운영할까 합니다. 전문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수한 인재가 계속 유입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창업 기획자임에도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의 성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역을 항상 최상위의 존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명실상부 창업 기획자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벤처 투자자도 아니고 그리고 보육 컨설턴트도 아닙니다. 이 둘의 적절한 역량과 전문성을 섞어놓은 이 창업 기획자임을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그 기준, 정의의 기준을 마련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전문 인력의 인정, 현재 그런 기준이 없죠. 어떤 인력이 우리 영역의 전문 인재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계에 엑셀러레이터라는 딱지 달고 굉장히 좀 나쁘게 행동하는 이 가짜 엑셀러레이터들, 부정적 엑셀러레이터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다 통칭해서 엑셀러레이터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그 중요한 위치 그리고 그 역할이 전체 다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협회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본 아젠다는 전문 엑셀러레이터 자격을 정의하고 전문 인력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엑셀러레이터 개인의 투자 이력 그리고 기업 성장의 보육 이력, 전문 경력 등등을 관리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제도화시키는 혹은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육성된 전문 인력이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업 내에서 육성될 수 있는 이 제도적 방안들, 아주 밑바탕이 될 만한 그런 그 시스템들을 체계화시키고 구축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창업기획자 인재 육성 분과의 주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협회에서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단계가 되는 산업에 첫 진입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정의 내려주는 작업을 교육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육으로 끝나서 아주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추게끔 해줬다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커리어 패스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를 협회의 어떤 프로젝션을 통해 정의를 해주거나 혹은 뭐 임무를 미션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창업기획자의 인재 육성 분과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4분과 인재 육성 분과는 뉴 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의 박재현 회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분과장을 맡으셔서 앞으로 분과를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다. 자, 5분과는 창업기획자 교류 연대 분과입니다. 협회 회원사 간의 협력 그리고 연대 활동을 발굴하고 교류 네트워킹 촉진 그리고 창업 생태계와의 협력 방안 등등을 제시할 수 있는 분과 활동을 할까 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서로 같은 업계에 있는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소통하거나 혹은 좀 이렇게 공유할 만한 채널 네트워크가 부재합니다. 뭐 그나마 저희 협회가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봅시다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이 바쁘다 보니 그리고 상호 경쟁 관계에 좀 더 치우쳐 있다 보니 너무 서로를 견제하거나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분모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쟁사가 아닌 협력자이고 공동의 성공 파트너로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전문성을 좀 더 공유해야 되고 협력과 연대 가능한 사업을 기획함으로써 한 사람이 기획해서 만드는 시너지보다 두세 곳의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드는 시너지를 대외적으로 좀 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역할,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뽑아낸 아젠다는 회원사 간의 협력 및 연대 촉진 활동을 구상을 하겠고요. 그리고 회원사 성장을 위한 지원 자원들, 그러니까 우리 회원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이런 자원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그 패키지, 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들을 이 분과에서 좀 작업을 할 겁니다. 특히 연초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통합 컨퍼런스, 창업 투자 생태계의 투자 주체들 간에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통합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를 같이 기획하고 컨퍼런스의 전반적인 컨셉을 잡는데 우리 분과가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협력 활동에 대한 정책들을 이 중기부 혹은 정부 관계자들께 제안하는 형태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획자 교류 연대 분과는 SS2 인베스트먼트의 신양숙 대표님께서 맡아서 분과장으로서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업기획자 오픈 이노베이션 분과입니다. 창업기획자,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라 함은 오픈 이노베이션에 가장 특화된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그 여러 이제 신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여러 주체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치하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년 전 혹은 5년 전에 그 외쳤던 오픈 이노베이션과 좀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업을 기반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자 하는 그런 기류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협력을 기반한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의 주요 영역이 이제 신사업 발굴 그리고 신사업 기획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 기획만이 아니라 그걸 이제 창업으로서 구현하는 게 우리 엑셀러레이터의 주 역할이죠. 창업은 또 투자가 기반이 돼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엑셀러레이터의 전반적인 이제 플랫폼의 역할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요구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 대기업, 중견기업과 실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엑셀러레이터 같이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 환경 하에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 분과라고 하는 주제로 무언가 이 영역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6분과 창업기획자 오픈 이노베이션 분과를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오픈 이노베이션의 사례, 엑셀러레이터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 그리고 여러 데이터들을 구축하는 걸 먼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에 특화된 회원사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자원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보고 대중견기업 간의 협력 사업들을 하나씩 기획해서 제안해보는 활동을 할까 합니다.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 있는 대중견기업들, 그리고 지자체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우리 정부 관계의 기관들이 있겠죠. 기관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제안도 하고 우리 회원사들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까 합니다. 뭐 서울시에서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뭐 지역이나 지구나 아니면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 엑셀러레이터의 참여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협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같이 좀 핸즈온하게 만들어 보고 제안을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분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도 하고 같이 좀 참여해서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분과장은 시리즈 벤처스죠.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리즈 벤처스 박준상 이사님께서 분과장으로서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 분과를 열심히 또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다. 협회는 특히 올해 마곡의 서울 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마곡이 이제 LG 연구소 기반으로 한 대규모 이 대중소 중견기업의 R&D 센터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분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게 분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그 무게감 때문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할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바가 있어서 신청은 조금 저조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 참여 인원 외에 5월 30일까지 좀 더 확대해서 참여 인원을 더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참여 인원이 5월 30일자로 모집이 되면 1차 분과회의를 6월 중에 각 분과별로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과별로 1차 분과회의를 하게 되면 분과회의 이후에 아젠다를 발제하고 저희가 기획보도 형태로 각 분과별 언론에 기획보도 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들을 공개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여기에 이제 분과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싣고 금년 좀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이 논의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고요. 특히 10월 중에는 엑셀러레이터 통합 세미나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세미나를 통해서 분과 활동이나 우리가 좀 뽑아냈던 아젠다들을 공유하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쏟아낸 이후에 어쨌든 주 목적은 산업의 선진화죠. 우리 엑셀러레이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좀 성공할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만드는 거니까 분과의 활동을 그렇게 좀 대외적으로 알리고 협회의 역할이나 혹은 분과위원들의 어떤 뭐 역할도 공공연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줌 형태로 하긴 했는데 오늘 사실 그 구상 자체는 컨퍼런스 형태로 저희가 어떤 오프라인 장소에서 모여서 다양한 주제들을 같이 분과별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구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이제 조건들도 여의치 않았고 신청하신 분들도 분명한 이해가 부족했던 바로 많이 또 참여를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좀 온라인 형태로 돌려서 진행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분과별로 이제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접근해서 우리 분과의 역할 그리고 분과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설명도 드리고 같이 주제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분과의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제안도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분과는 6개 주제로 출발은 하지만 협회의 분과라고 하는 게 공통의 주제가 형성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분과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주제가 좀 재밌게 우리 업계가 나누거나 혹은 고민해야 될 주제가 있다 그러면 자유롭게 의견 주십시오. 그 주제에 대해서 분과를 만들고 분과의 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꾸준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협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분과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하는 산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줌으로 분과 거창한 컨퍼런스에 대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질문은 따로 여기서 받진 않고 궁금한 사항은 저희 그 홈페이지나 혹은 이거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협회의 사무국에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하나씩 받고 의견을 모집하도록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